자, 요 판례를 한번 좀 다시 좀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무사는 이런 상황을 좀 상상을 했던 걸까요? 뭐 상상이고 아니면 기무사 입장에서는 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의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 8페이지짜리 문건을 작성을 한 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기무사가 지금 21세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문건은 과연 어느 정도 단계까지 보고가 올라갔을까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까 쓰신 게 전기한 매일신문 개건 논술위원께서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 실행을 했으면 뭐 저나 우리 가족들이 예. 광화문 광장에서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 이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기무사에서 알아서 했나?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었을 것인데 예.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떤 과정에서 만들었느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방부에 나서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예. 그때 지시를 하고 누군가 작성했던 사람이 지금은 또 똑같은 군인으로서 군 내부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예. 그 당시에 이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서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답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게 조금 저는 흥미로운 게 예.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을 예상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니까 탄핵 기각 결정을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않는 정도가 경찰력 갖고만은 질서 유지가 안 되고 군 병력이 필요할 정도로 아마 그 민심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문건에는 기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보면은요 기각을 가정한 듯한 이 맥락이 그렇죠, 잡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그 기각 결정을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심 위반 현상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법조인이면서도 위수령이라는 걸 처음 찾아봤어요. 예. 시대착오적인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거의 했다. 수십 년 동안은 이게 무슨 사무나 사실상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던 그런 법조인들도 아마 아닙니까, 처음 이게? 찾아볼 정도로. 예. 그리고 이게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었다는 예. 것은 아마 누군가 보고를 했고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서 마련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 차제 이 부분은 좀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추가 질문 드렸는데 이 문건이 과연 어느 단계일까? 일단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방장관 이상으로까지 이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탄핵 결정 후에 국회에서 예. 이제 소추 후에 이제 결정 전이었기 때문에 예. 권한대행 체제였는데 예.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그 파괴력 있는 예. 그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위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나,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문건 안에 보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총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발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글쎄요, 국방장관 정도에서 그냥 보고받고 끝냈다? 글쎄요, 이건 좀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형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네. 이게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아까 예. 추미애 대표가 발언한 게 2016년 11월 예, 18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기 전이었거든요. 촛불 예. 집회가 막 계속 되던 중에. 예. 이렇게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어딘가에서 근거 있는 제보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본다 그러면 군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위수령 계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치밀하게 봤다고 보고요. 예. 3월 달에 이제 법령 검토했다 그러는데 지금 위수령은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그냥 폐지하면 되거든요. 예. 당시에 폐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폐지 법안을 올리면 예.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라는 네. 걸로 보면 법적 검토와 실제적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정도까지 가려면 법률적인 검토는 기무사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예.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예. 이런 데를 아마 통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런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기무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무사는 어떤 뭐 방첩 부대라는 것이지 그렇죠.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거는 거기는 정보를 다루는 그렇죠. 곳인데요. 합참이라든지 첩보 아니면 사실 그 육군 참모총장도 할 수 없어요. 합참 의회에 따르면 장관, 국방부 장관이든 예. 아니면 뭐 이런 선에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다. 법령 검토와 군대 동원은 국방부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예. 그럼 그 윗선은 사실은 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보호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100%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희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만약에 진짜 위수령 뭐 계엄 이게 발령이 됐다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그건 꾸듯하죠, 뭐. 어. 왜 그러냐면 예. 위수령을 발동을 해도 지금 대통령이 220명이 넘는 사람에 의해서 탄핵됐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 65조인데 그게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은 법률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위수령 해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위수령을 발동한 그리고 그 합참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예. 다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지한 거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수령 하나가 없고 그 해제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대통령한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라인에 있었던 국방부의 모든 관계자들을 바로 탄핵 소추할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방송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한들을 총칼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육공화국 헌법 87년대 제정된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없어요. 그럼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151명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꾸듯하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저 문건이 사실이라면인데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건을 작성한 소광원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예.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기무사령관이 조현천 씨인데 이분도 해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소광원 씨는 지금 그 기무사 TFT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전까지는 이 문건을 누가 검토하라고 그랬냐면 예. 기무사 개혁 TF팀에서 검토하라고 그랬다가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송영문 국방부 장관이 예. 이거 그게 아니라 그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철저히 확인하고 보고해라. 이게 그러면 뭐 자칫하면 그게 셀프 조사 이렇게 확인되면 돼버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후에 지금 제가 예.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확인된 내용이 예.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예. 조사하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 그리고 조사 지시를 내린 예.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실은 좋게 쓴 거예요. 무지인가 무모함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고 말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는 거를 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계획을 짠 하려고 거네요. 했으면 사실상 쿠데타라니까요. 12.12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자기들이 만약에 위수령을 유지하고 예. 그것을 계엄으로 확대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총칼에 의해 가지고 소위 헌법적 기관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21세기 지금 대명천재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썼잖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이제 지금 문건상으로만 남고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 거 봐서는 그래서 우선 이런 거를 누가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가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기무사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보면은 그 당시 합참의장이 누구냐면 예. 이순진 씨예요. 이 사람은 또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삼사 출신으로 합참의장이었고 예. 이 문건 아까 그 인권센터에서 나온 실행계획 문건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윗선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했으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보고를 받아봤더니만 말도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정신 나가지 짓 하지 말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당장 일단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예. 하는 소광원 씨하고 예.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이었던 예.
조윤천 씨가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언론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아침부터 계속 문제가 예. 됐는데 예. 이 소강원 씨하고 조윤천 씨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저녁 뉴스에나 나올라나요? 누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뭐 보통입니까? 이런 거 있으면 조금 가만두지 않는데. 오늘 오후 내내 이게 계속 논란이 예. 되고 있는데 뭐라고 당사자들한테 지금 예. 취재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좀 아무튼 안 이 돼요.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돼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예, 이게 그럼요. 어떤 계기로 작성이 됐고 누가 지시를 했으며 누가 관여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되면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과연 군에 미리 전파까지 된 건지 이런 부분이 다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요. 예. 물론 이게 대다수 우리나라 군인들은 예. 정말 이게 국방의 의무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데 예. 항상 이게 일부 정치 군인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기무사 이 작성한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과거의 군사 냉전 사고, 예. 어떻게 구시대적 사고에 빠진 분들인데 예. 아마 이게 이분들이 만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마 이분들에게 촛불 집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 집회는 이게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제2의 광주 사태다. 그러니까 문건에 진보하고 괄호를 그러니까요. 써놓고요. 종북이라고 표기해놨어요. 그게 옛날에 광주 민주운동도 예. 무조건 이게 종북 세력 북한이 예, 주도했기 예. 때문에 군이 투입됐잖아요. 예. 이런 이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종북 세력이 주도하니까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게 군이 가야 된다. 이런 이게 시대착오적 인식인데요. 예.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분들의 행동을 평가하면 예. 정말 이게 위수령은요. 예. 제가 보기에 헌법에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4949호입니다. 예. 근데 유신 정권이 위수령으로 시작해서 위수령으로 이게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70년에 정식 대통령이 나왔는데 예. 예. 이게 70년에 서울, 그다음에 79년 부마 사태 때 예. 부산 마산. 예. 예. 따라서 이게 유신의 시작과 끝이 위수령이 시작해서 끝났거든요. 예. 정말 이게 그 시대 30년 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돌리려는 뭔가 이게 반헌법적인 그런 게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30년 시간을 거슬러 하려고 해서 80년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중추 세력이 바뀌었고 우리의 12.6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첫째로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둘째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가며 셋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국가기승을 당한 것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이 전두환 위컴 사령관에게 학생 시위 뒤에는 북한이라는 손이 작용하고 있고 곧 남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컴이 북한 공격이 임박한 징후는 없다. 남침설을 반박했고요. 다음날 본국에다가 전두환이 북한 위협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 입성을 위한 포석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베트남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이 신군부의 계획이 사실상 정권장악 시나리오였다 하는 점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수령 얘기가 나오니까 참 30년도 훨씬 지난 얘기가 기억이 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지수 미국 변호사께서는 이유,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예. 좀 전에도 이제 과거 사진을 봤습니다만 예. 내용들이 섬뜩합니다. 예. 제가 볼 때 80년과 2017년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하나회라고 하는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기관이,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2017년은 아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위수령이 떨어지거나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SNS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조금 그 당시에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인원들이 평화롭게 가야 된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평화롭게 가야 된다, 평화롭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언젠가부터 일부 SNS에서 보이지 않던 계정들에서 자꾸 폭력성을 강조하는 그런 SNS 활동들이 보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조사가 돼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던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를 진격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폭력을 조장하는 일부 움직임들이 있었었어요. 그것들이 어떤 그냥 자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온 뭐 그 SNS 활동가들인지 예. 아니면 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전술에서 나온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세부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역사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 다가왔다라는 거를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어디까지 보고됐겠느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거 만약에 탄핵 기각되거나 뭐 탄핵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전과 같이 뭐 사실 밀면은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안도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보고를 받았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개와 논술 이렇게 유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문건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동원 계획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부대, 뭐 사단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일선 지휘관 일부라도 미리 좀 연락을 받거나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게 진짜 실행 단계까지 갔다면 예.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이 실제로 저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겠느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게 실행이 됐다면 예. 그 자체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었을 거고 그 일부 군인은 참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반발했겠죠. 막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민심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실 전심이었기 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저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예.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이게 나갔다. 촛불 집회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예. 야당의 대표가 나와서 계엄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아까 나왔던 그 당대표나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예. 민주당이 좀 오버한다. 이렇게 사실은 또 여론이 좀 형성된 것도 사실이었고 예. 저 역시도 저건 좀 당대표로서 오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내용을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예. 추미애 대표께 참 미안하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대변인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본인들도 모르고 저렇게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원 의원님,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겠죠, 물론?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파장이 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예. 좀 냉철하게 바라봐야 예. 되는데요. 예.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이것이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자체 생산한 것인지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선까지 보고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발표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예. 일단 저는 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들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아까 소광원 씨가 책임지고 했다는 거고 예. 그것을 보고를 한 당사자는 아까 확인된 대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확인됐잖아요. 예. 일단 이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걸 놓고 실제로 정치권 이전에 예. 이것을 지금 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인지를 바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수사에 근거해 가지고 예. 나중에 사실 이런 내용들을 청문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번 쭉 달아봤는데요. 참 글쎄 진짜 이 위수령이란 단어를 지금 이 시대에 써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마디만 좀 하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기무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닙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제 군인만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라든지 민간인이 아니면은 뭐 검찰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방부 검찰 내에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민간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은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참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어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그 갑이 이끄는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 항공사들 참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오너 리스크 탓인데 지금부터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